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해서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던 제가 뜻밖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혹 저를 아시는 분 중에서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물 탄 듯 존재감도 공감도 없었던 지난 경제팀이 보낸 허송 세월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며 진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학수고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는 저 환영 인사의 진실성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최 부총리를 환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최 부총리는 청와대와 국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새칭 실세 부총리로서 그 존재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최 부총리가 보여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구구절절히 그동안 저희가 간절히 경제팀에 전달되기를 바랐던 구조적 위기의 상황론과 다름없는 인식을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당면한 경제 어려우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 또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갔다가는 자칫 일본어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도 했으며 새 경제팀은 기존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최 부총리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은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실망스러웠다는 소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전적으로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총수요 대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수요 진작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나는 구조적인 위기론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대책은 경기 진작 대책에 한정된다는 것은 필요 조건만 충분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41조 원을 투입하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41조 중 확실한 것은 재정지출 11조 7천억 원에 불과하며 29조 원은 정책금융 등 대출 확대로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인 만큼 실제 경기 진작 규모가 얼마가 될는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 역시 추경 편성이나 세제개혁 등 장기 구조적인 정책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금 가능한 손쉬운 정책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대해 윗목은 고사하고 아랫목조차도 데피기 어려운 대책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가 일본어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구조적인 장기 침체의 위기 상황에 있다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조개혁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고자 해도 투자할 곳이 없어 고민하는 산업구조의 위기이며 개발시대의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총체적인 지배구조의 위기이며,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수출 주도로 성장을 이끌 수 없는 수출 주도 구조의 위기입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 투자 촉진과 가계의 소비지 인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망라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가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 경제팀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가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미래를 확신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도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번 경제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바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 부총리께서는 18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이라기보다 그동안 겹겹이 쌓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느껴진다. 또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있는 길, 그것도 일부 정책은 이미 일본이 잘못 갔던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최 부총리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감히 갈 역량이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부총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24일 발표를 보고 더욱 실망한 것입니다. 24일 발표한 대책이 설마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최 부총리로부터 보다 구조적인 경제 혁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 당시 유럽의 병자로 불려졌던 독일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 당시 시로도 총리가 발표했던 아젠다 2010과 같은 한국판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부총리님, 부디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설득할 수도 있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정치 역량을 갖춘 최경환 부총리의 등장을 이렇게 또 간절하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께서 이 저희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고민하셔서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도에도 없는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시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만의 부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외람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